그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여기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유무죄 판단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장윤 변호사님, 네. 저도 법조 출입을 해봤지만 결심 공판이 이렇게 길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오전 10시 반에 시작해서 오후 8시에 끝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징역 2년 구형.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절차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보통 형사재판에서는요, 검찰 구형하면 구형 얼마 해달라고 그냥 언급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 그 구형이랑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구형표에 근거를 한 건데 이번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여러 비유를 대기도 했고 엄벌에 처할 필요성과 관련한 재판부 설득에 공을 들인 측면이 있는데 구형량 2년도 상당히 상징적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이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최대치가 2년인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실형 선고까지 될 것인지 일부 보수 인사들도 사실 벌금형 구형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통상의 사건이라면 그것이 맞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게 횟수가 여러 차례다. 동정 전과가 있다. 그리고 선거 국면에서 여러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했다라는 여러 가중 요소들을 다 끌어모아서 최대치의 구형을 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 등은 이건 통상적인 구형이다라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실제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래서 민주당에서는 좀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라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구장처럼 그런데 검찰로서는 이번 결심 공판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가상의 이재명 대표를 앉혀놓고 예행 연습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재판과 관련된 TV 드라마 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재판장이 제3자적 입장에서 최후 이 유무죄를 가르기 때문에 이 범죄가 있다라고 기소를 한 검찰 측에서는 이 피고가 왜 죄가 되는지를 이 재판정과 이 관중들을 이 방청객을 향해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 호소가 얼마나 설득력 있고 증거에 입각한 것이냐에 따라서 재판장이 유죄를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구형을 앞두고 검찰로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 그리고 행적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번 공직선거법이 유죄가 나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정리하면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했던 고 김문기 전 차장을 몰랐다. 두 번째는 백현동 사업 관련해서 용도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이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허위 사실이다라는 건데 일단 김문기 전 차장을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이 여부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분이 제가 재판을 받으면서 제가 이분하고 통화를 많이 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핵심 실무자다. 이분하고 내가 통화를 많이 했다. 근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표창을 수백 명을 주는데. 제 뒤로 노래 가사가 보이죠? 이 쟁점을 다룰 때 검찰이 법정에서 언급한 노래입니다. 잠깐 한번 노래를 들어볼까요?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두근거리는 마음은 아파도 이제 그대 노래가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나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가수 이문세 씨의 사랑이 지나가면이라는 노래인데 이제 문제는 이 가사입니다.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를 인용하면서 김문기 전 처장은 이재명 대표를 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꼬집은 거거든요.
장윤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거짓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던데요. 예, 아마 두 축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내심의 영역이고 실제로 나는 몰랐다. 그 사람이 왜냐하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팀장급만 600명이 넘고 이게 직접 성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산하 좀 그 기관의 좀 비교적 뭐 하급직 직원이어서 그렇게 소통을 하거나 원활하게 내가 긴밀하게 하는 그런 직원이 아니어서 내 인식 상황에 성남시장 당시에는 없었다. 다만 그 이후에 대장동 등 이슈가 불거지고 해서 내가 알게 됐다라는 취지인데 그걸 검찰이 이 공소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요. 정확하게 김문기 전 처장이라는 사람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알았다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이런 각각의 요건이 인정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한 축. 또 국토교통부와 관련해서는 내가 압박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 이건 어쨌든 내 가치 평가를 한 내가 그 당시에 어떤 심경이었는지를 얘기한 건데 이걸 사실 적시라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한 부분은 법리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예, 국토부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거짓말이라서 재판에 넘겨질 일까지 되겠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구장처장님. 네. 그런데 검찰은 아이유까지 언급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고 하는 이유는 진짜 몰라서 몰랐다라고 했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불리함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이것이 지금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김문기 전 처장을 만약 성남 시절에 알았다라는 것이 성립한다라면 대장동 사건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실무자에게까지 대장동 사건이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책임이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에게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김문기 전 차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쟁점이 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는 이 정치인 이재명 대표의 이 미래, 운명까지도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결과가 상당히 예의주시되는 이 상황입니다. 가수 이문세 씨와 아이유 씨를 언급한 검찰. 그러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만화 캐릭터 도라에몽을 언급했습니다. 강 위원장님, 이건 뭡니까? 도라에몽이라는 이 만화 캐릭터가 그야말로 4차원 주머니에서 필요할 때마다 뭐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예.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이 필요하면 말 그대로 하나씩 꺼내가지고 자료를 제시하는 것, 그것이 거짓말이다. 그리고 또 사람을 알았냐 몰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다고 검찰은 확신을 하는데 그게 과연 과거에 궁예처럼 모든 관심법이라고 하나요? 뭐 마음속에 들어간 것처럼 다 알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빗댄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나중에 판사께서 선고를 하겠지만 이 재판장의 판결은 누가 들어도 부연 설명이 없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을 알았냐 몰랐냐 이 질문 자체도 사실 어떤 게 잘하는 거고 어떤 게 아는 건지도 추상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줄 수가 있을까? 과연 대선의 유력한 주자에게 앞으로 사람을 알았냐 몰랐냐 기억을 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만드는 재판을 내릴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예, 김 전 부대변인. 그런데 단순히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했는지 이게 문제가 처음에 불거진 이유가 뭔지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그 이재명 당시 후보가 4번에 거쳐서 방송에 나왔을 때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문기 처장의 안타까운 어떤 선택, 그래서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죠. 그 예. 부분 때문에 언론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실무 책임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이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나한테 그게 뭔가 책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일종의 선긋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과의 관계 그런 의혹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난 모른다고 이렇게 선을 그은 겁니다. 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님을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하는데 어제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어디 가서 골프도 치고 어디 가서 낚시도 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볼 때 김기영이 왜 모른다고 했을까 구자준 앵커를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 예. 어떤 동기가 결국은 내가 잘못을 했는데 모른다고 했을 때 내 잘못으로부터 좀 이격돼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순히 기억의 영역으로 나의 내심의 영역으로 이재명 대표는 도망가고 있고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판사가 단순히 내심의 영역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일련의 정황과 진술에 대해서 사진에 대해서 토대로 판단하면 되는 영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선고가 난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